자, 이번 시간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이제 함수 하나를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요점의 좌표 여기를 뭐 3,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2.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x의 값이 지금 x의 값이 이렇게 3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은 어떻게 되냐면 함수 값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함수 값은 2보다 큰 값에서 2를 향해서 다가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자, x가 3회로 다가가는데, 자, 3보다, 그러니까 3은 아닌데, 3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그지?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다가간다 이거야. 그래서 3 옆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거든? 그래서 이거는 3의 왼쪽에서, 3보다 작은 쪽에서 3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상태를 계산할 거다 이거야. 자, 상태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태를 보자는 거야. 어떤 상태인지. 이 그래프를 보니까 x가 3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그지? 3을 향해서 다가갈 때, 그러니까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거일 때, 자, 요 함수 fx는, 즉 함수값은 어떻게 되고 있죠? 2를 향해 다가가는데, 자,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아래로, 그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보다 조금 큰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2 플러스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x가 3의 왼쪽에서 3보다 작은 쪽에서 3을 향해 다가갈 때 그때 함수값은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간다. 그죠? 요거를 기호로 요렇게 기호로 요렇게 썼잖아. 자, 이거를 기호로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요. 요거는 이제 리미트라는 극한을 나타내는 뜻인데 여기 앞에 있는 세 개만 lim만 딱 써서 리미트라고 읽고 리미트 여기 x가 자 어디로 간다고? 3을 향해 가는데 정확하게 3보다 작은 쪽에서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잖아. 그때 그 함수값이 어딜 향해 다가가냐면 자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2라고 써요. 그냥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리미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 값이 다가가고 있는 그 하나의 수 다가가고 있는 요 하나의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의 수로 쓸 거고 여기에 써 있는 요 2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한 값이라고 해요.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얘가 다가가고 있는 그 수를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가 다가가고 있는 그 값, 얘가 다가가고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값은 2죠. 2보다 조금 큰 게 아니라 2예요. 이건 정확하게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2라는 값이 된다 이거야. 얘는 2라는 값이 된다. 는이잖아. 등호잖아. 된다라는 거야. 얘가 한없이 다가가면 2가 된다. 이런 거야. 그지? 그럼 뭐냐면 자 x가 반대쪽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가네. 그러면 그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야.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다가갈 때 그때의 함수값 fx는 자 마찬가지로 2를 향해 다가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기호로 이렇게 쓴 거지.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그때의 함수값은 누굴 향해 다가간다? 2를 향해 다가간다. 그래서 2가 된다. 그죠? 요거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리미트라는 기호를 썼을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극한 값수로 써주는 거야. 알겠죠? 2가 된다 이거야. 2가 된다. 그랬을 때 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있죠? 왼쪽에서 다가가는 이러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그지? x가 이제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잖아. 그죠? 같은 값이 됐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그때 이거를 한꺼번에 써서 요거를 요렇게 쓸 거예요.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을 때 요거를 그냥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fx는 2입니다. 요렇게 해서 쓰고 요때 요 2가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원래는 뭐야 좌극한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이거 좌극한값 요건 우극한값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요게 극한값이 되는 거야. x가 3에서의 극한값. 알겠죠? x는 3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 이 극한값 2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렴한다. 수렴한다. 이해되시죠? 수렴한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가질 때 수렴한다.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면 수렴하는 거야. 아시겠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수렴한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상태를 보자는 거지. 응? 그래프를 그려서 상태를 보자. 그럼 이런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더니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함수값이 그냥 이거잖아요. f 지금 3이 2잖아요. 그러면 그냥 함수값이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게 부드럽게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게 성립을 해요. 그죠?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런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요게 성립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도 있거든. 여기서 갑자기 구멍 뽕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똑같은데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 요때 여기가 이제 3,1에 똑같이 그러면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똑같이 해보면 3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 얘는 2를 향해 다가가고 3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마찬가지 2를 향해 다가가지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간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오른쪽에서 다가가냐 왼쪽에서 다가가냐 왜냐면 나중에 합성함수에 극한할 때는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얘는 둘 다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근데 f는 3 이거는 정의되지 않음 그죠? 3일 때의 함수값은 없는 거잖아. 비어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때의 극한은 x가 3으로 갈 때의 요 극한은 자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그 값이 2로 동일하니까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그죠? 극한 값은 2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x는 3일 때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여기는 이렇게 색칠돼 있고 여기는 구멍 뽕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함수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자 여기가 뭐 a일 때
A일 때, 이거 쓰자. 3일 때라고 쓰자. 3일 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래. 그러면, 봐봐요. 좌극하는 x가 3의 왼쪽에서 3보다 작은 쪽에 3으로 갈 때는, 요렇게 가니까 1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고, 자,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다가가면, 그지? 3을 향해 다가가면, 그때는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좌극하는 리미트 x가 3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좌극하는 1이고요. 그지? 1을 향해 다가가니까 1이고. 자,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그때는 그 함수 값은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그지?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좌극한과 극한이 다르잖아. 그럼 이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에요. 발산은 뜻이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발산. 이런 상태. 이렇게 상태를 우리가 계산을 하자. 이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거는 어떤 수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상태를 했는데 이렇게 번호 쓰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우리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기호로 이 팔자를 눕혀놓은 걸로 써요. 예, 팔자를 눕혀놓은 걸로 쓰는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은 여기 쓰다 보면은 예, 빨리 써야 되니까 이게 동그라미 두 개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팔자 눕혀놓은 걸로 이렇게 써버릇 해보세요. 안 되면 그냥 동그라미 두 개 써도 돼. 상관없어. 알겠죠? 근데 대신 동그라미 두 개 쓸 때 이렇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붙여서 써야지. 그래야 이게 이렇게 연결된 모양으로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무한대라고 읽어요. 요거는. 기호로는 이렇게 팔자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고 얘는 읽을 때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이 커져 나가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런 거지. 은행에 내 주머니에 1초마다 10,000원씩 들어오는 거야. 10,000원씩. 어때? 그럼 내 주머니에 돈은 무한히 커져 나가는 상태가 되겠죠. 엄청 커져 나가는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겠죠. 되나요? 그렇죠. 무한히 커져 나가는 상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극한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무한히 커져 나가는 상태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져 나가는 상태면은 x의 값이 계속 커져 나가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만 계속 가는 거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한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한없이 커져 나가면 이 함수 값도 계속 커져 나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써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 즉 함수 값은 무한히 커져 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 무한대가 극한 값은 아니고 값은 어떤 수치로 표현이 되는 건데 얘는 값이 아니야. 상태라고. 그지? 상태라고 했어. 얘는 값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극한이 무한대다 이건데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수렴하지 않는 거야.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쓰지만 요렇게 써놓고 요거의 의미는 요렇게 쓰지만 분명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극한 값이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는 상태라고 했어.
그지? 이건 극한값이 아니다 이거야. 극한값 아님. 극한값 아님. 알겠죠? 그러니까 극한을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극한을 조사해라 그러면은 얘가 무한대가 돼. 그러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 극한 값이 뭐냐 그러면은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는 수렴하는 거야. 이건 수가 아니야. 알겠죠? 무한대는 수 아니야. 무한대는 상태야. 알겠죠? 커져나가는 상태.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이거 양의 무한대로만,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무한대로가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거야. 플러스로 쭉 커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x가 한없이 작아지는 이거는 우리가 뭐야?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절대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그때 요 그래프는 봐봐, 요것도 그래프 계속 작아지죠. 그럼 음의 무한대로 해도 가겠죠. 그지? 그럼 요것도 이렇게 써보면 리미트 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도 마찬가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지. 그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얘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발산만 돼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거. 우리 그런 거 해봤죠. 우리 그 유리함수 그래프 기억나요? 유리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점근선 기억나요? 점점 다가가는 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점근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잖아. 이렇게 점근선 해가지고 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고 뭐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그러면 점근선이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fx라고 치면 점근선이 이거 a, b라고 해봐요. 점근선이 x점근선은 a고 y점근선은 b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찬가지 이거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x가 양의 무한대로 그러면 향해 가면 이 함수값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가? b보다 조금 큰 쪽에서 b를 향해 다가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로 쓸 때는 이렇게 어느 쪽에서 다가가는지까지 써주는 건데 이렇게 써주는 건데 이거를 리미트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를 향해 가요? b를 향해 가는 거니까 b라고 쓰고 요게 바로 극한 값이 되는 거야. 그죠? 이때는 요게 극한 값 되죠? 그리고 이건 좌극한 우극한 없다고 그랬어. 개념이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극한 값 b. 그래서 얘는 b로 수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얘는 어떻게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 b를 향해 가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화살표로 써주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음의 무한대로 갈 때야, 갈 때. 이 화살표는 가는 거지. 상태야. 그죠? 그때 fx는 마찬가지 b보다 작은 쪽에서 b를 향해 다가간다 이거죠. 화살표가 좀 안 이쁘네. 그죠? 그러면 요때는 기호로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얼마가 된다고? 얘는 b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함수가 아니라 극한 값이에요. 극한 값. b로 수렴합니다. 이런 거야. 되나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여기서 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A로 A를 향해 갈 때. 그죠? A를 향해 갈 때 얘는 계속 작아지죠. 좌극한을 생각해봐. 좌극한. 우극한은 A를 향해 다가가. 그럼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증가하죠. 무한대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느 대로 발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니까 그냥 발산.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없어.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는 fx의 값은 얘는 그냥 발산이야. 이거는 발산.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리미트 값을 잘 수도 없고 그냥 x는 a일 때는 발산입니다. 이거 x가 a로 갈 때는 발산한다. 그죠? 얘는 이것처럼 뭐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산한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항상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x제곱분의 1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이거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는 거는 이게 하면서 익히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때는 자, 0을 향해 다가갈 때 좌극한도 무한히 커지고, 그지? 우극한도 무한히 커지죠?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이때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발산합니다라고만 쓰면 되고 얘는 이렇게 써서 얘는 뜻은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거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나가는 상태가 되니까 발산인 거고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그냥 발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발산이라는 거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인 거니까 발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굳이 그거를 일일이 따로따로 종류별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렴하지 않는 거 전부 다 발산이라고 퉁이 아니라 발산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거다. 됐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 이렇게. 근데 이걸 매번 여러분 이걸 매번 그려야 되나? 그래프를? 그러니까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해볼 건데, 자, 이런 극한을 조사하래.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 조사하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 숨어져 있어. 조사라는 얘기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극한을 조사를 해서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를 해서 자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란 얘기고 극한 값을 구하고 발산하면 그냥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이거야. 그냥 발산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특별히 발산하는 것 중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발산 이렇게 그 외의 발산은 그냥 발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다 발산 이렇게 하면 돼.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런 걸 하래.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아나요 여러분? 모르겠는 내용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그리는 것도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요런 거는 그릴 수 있어요 하는 거는 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그릴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 앞으로 뒤에서 이제 성질이나 이런 것들 다 배우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건데, 자, 일단은 뭐냐, 그냥 우리 해결하는 방법이 꼭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값 있죠? 이거를 대입하면 돼. 응?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 대입하면 이거 분모가 0이 되는데요? 자,
대입하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부모가 0 되면 분명히 약분되는 거예요. 약분되는 모양일 거다. 모양 이다. 라는 거야. 그래, 한마디로 약분을 먼저 해달라 이거야. 그리고 대입을 할 때 두 번째, 뭐 이런 무한대 같은 것들이 대입이 될 수도 있거든. 여기가 무한대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 상태거든. 그 상태는 상식적인 계산을 해보자 이거. 상태의 계산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해보란 말이야. 자, 그 무슨 얘기냐?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쓰자. 자, 요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즉, 요게 약분이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이 리미트 x는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는 아니야.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함수가 같은 함수는 아니야. 같은 그래프는 아니야. 이 그래프와 그러니까 같은 그래프는 아니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건데 그냥 같다라고 합시다.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약분이 다 돼요. 요게 돼요. 그치?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를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얘는 중요한 게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정의역이 이런 그래프라고. 근데 정의역이 이렇게 될 때의 얘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 직선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거 옆으로 좀 옮깁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3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3이야. 그지? y절편 마이너스 3인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없어. 요때 여기가 비어 있어. 아시겠죠?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립시다. 안 지워지니. 자,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5일 거거든. 원래 있었다면 여기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이런 모양이니까 비어있지 않았다면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러면 봐봐. 왼쪽에서 다가가요. 그러면 5를 향해 마이너스 5를 향해 다가가고 오른쪽에서 다가가요. 마이너스 5를 향해 다가가니까 좌각하나 극한이 똑같아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매번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자. 알겠죠? 대입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되죠? 대입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대입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런 것도.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자, 1 플러스,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 요것도 1 대입하자 그러면 요 선생님 0인데요? 0이죠. 근데 생각해봐.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지? 0이 아니라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상태가 아닌 거야. 상태를 계산하라고 했지. 상태의 계산은 상식적으로 하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게 1에 다가가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1보다 뭐 작은 거든 크든 이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봐봐. x가 1 향해 다가가면 이거일 때는 x-1이라는 것은 얘는 0을 향해 다가가는 거 아닐까? 그죠?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갈 거야. 그지? 생각해봐. 여기가 1.1, 뭐 1.01, 1.001 이런 식으로 다가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0.1, 0.01, 0.001 그지? 0을 향해 다가가는 거란 말이야.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그럼 0을 향해 다가가. 근데 0은 아니야. 0을 향해 다가가. 되게 작아. 그러면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는, 그지?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한없이 다가가는 거 분의 1. 이건 0은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엄청 커져나가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제곱하니까 분명히 0보다 작은 거에서 다가가면 이게 음수일 텐데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는데 양수 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이것은 제곱을 했으니까 아이고 목이 미안해요. 양수 쪽에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 한없이 커져나가는 상태가 될 거라고. 굉장히 0.0001로 나누면 이게 엄청 큰 수가 될 거 아니야. 분모가 작으면 그 분수 자체는 되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되게 커지는 상태가 되겠죠. 얘는 작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엄청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분모가 작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분수 자체는 되게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면은 어? 이 부분이 무한히 커져나가는 상태가 될 거고, 거기다가 1 더해봤자 얘는 무한히 커져나가는 상태가 되겠죠. 되나요? 실제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은 그래프 이거 못 그리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그려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못 그리겠지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가르쳐 드릴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 잠깐만. 여기 1이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데 1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x가 1로 갈 때 여기가 1이거든. 그럼 1을 향해 다가갈 때 얘가 한없씩 커지고 1을 향해 다가갈 때 여기도 한없씩 커지잖아. 좌극한 우극한 모두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이렇게 써주면 이거 자체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거 자체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했어. 근데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면 그때는 그냥 발산합니다라고만 쓰면 돼. 이렇게. 좌극하는 음의 무한대 발산, 우극하는 양의 무한대 발산 그러면 그냥 발산합니다.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그 그래프 그리는 거는 나중에 따로 수업 시간에 뭐 설명해 주든 하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대입해서 하면 된다. 대입해서 부모가 0 되면 약분되는 모양이 있어 분명히. 그리고 상태 계산은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어렵죠? 자, 극한 조사 해볼게. 또 여기도 이제 좀 지우고 해봅시다. 아이고, 이거 지울 때는 요것만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극한 조사야. 말 그대로 이제 극한 조사 하시오야.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자,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한번 해봅시다. 무한대로 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은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계산을 해보자고. 무한대로 딱 가. 그러면 야, 무한대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무한히 커지는 상태거든. 근데 여기도 그럼 무한대를 또 빼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근데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자, 이런 거는 요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제곱해서 무한히 커지는 상태야. 그럼 얘가 커지는 속도가 더 크죠? 더 빠르단 말이야. 빨리 커지고 얘는 천천히 커진단 말이야. 커지는 속도를 생각해보자고. 속도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는 제곱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억의 제곱 이런 식으로 커지는 상태고 얘는 그냥 1, 2, 3, 4 해가지고 10억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처음에는 이걸 뺄 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죠? 크지 않지만 이때쯤 가면 어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죠? 계속 이 차이가 처음엔 0이었다가 이 차이가 이거 4에서 2 빼면 2고 여기 9에서 3 빼면 6이고 16에서 4 빼면 10이고 25에서 5 빼면 20이고 10억에서 10억의 제곱에서 10억을 빼면은 모르겠지. 그죠? 9999 해가지고 쭉 쓰다가 이제
이 0000, 0000 이렇게 쭉 써질 거 아니야. 그지? 엄청 큰 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도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된다고. 커지는 속도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제곱되는 게 제곱인 게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고 얘는 천천히 커지니까 그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 차이는 커져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 거기에다가 상수 하나 뺐어. 상수 하나 뺐어. 여기서 2 뺐어. 이 차이가 엄청 큰데 거기서 2를 뺐어. 그래봤자 어차피 커져 나가는 상태인 거잖아. 그 상태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어, 커지는 속도를 생각하자 이거야.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여기를 x로 묶어주면 x-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요만큼을 생각하면 요거는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서 1 하나 뺐어.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 안에 1초에 10,000원씩 막 들어오는데 야 내가 기분이다 친구들한테 막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줬어. 쐈어. 그래봤자 어때? 아이스크림 쏘느라고 10,000원 썼어. 그래봤자 여기 안에 주머니 안에 계속 10,000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될 거고 거기에 계속 커지는 상태가 곱해졌어.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계속 커지는 상태, 계속 커지는 상태, 계속 수가 커지고 계속 수가 커지면 그 커지는 수를 곱하면 계속 커지는 값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 곱한 것도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아까 했잖아. 1, 2 이렇게 해가지고 1, 2 이렇게 3, 4 해가지고 커지고 있어. 여기 10억, 10억 왜 이렇게 커지고 있어? 그럼 여기는 곱하면 이걸 곱하면 처음에 1이고 처음엔 그 다음 4고 3, 3은 9고 그 10억 곱하기 10억은 10의 제곱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0의 제곱억은 아니구나. 10억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게 곱한 것도 엄청 커져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지? 상태를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거기에 조금 빼봐야 계속 커져 나가는 상태니까 얘는 계속 커져 나가는 상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요거 아까 뭐라고? 요렇게 x로 묶어서 생각하면 확실히 이해되죠? 여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면 무한대 되는 거죠. 그지? 지극히 간단한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곱하면 당연히 무한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죠? 무한히 커지는 상태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할게요. 그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다가 어떤 그냥 쬐끔 더했어. 상수 쬐끔 더해봤자 어차피 무한히 커지는 상태 되는 거고. 쬐끔 빼봤자 무한히 커지는 상태 되는 거고.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서 뭔가 양수를 곱했어. 그러면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될 거고,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서 음수를 곱했어. 그러면 무한히 이게 음수가 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지?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 근데 무한히 커지는 상태분의 어떤 상수 그러면 얘는 0을 향해 다가가겠죠. 그죠?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0을 향해 다가갈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냐 작은 쪽에서 다가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0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이거 0 아니야? 0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 0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에서 어떤 상수 이렇게 하면 얘는 분명히 무한히 커져 나가는 상태겠죠. 여기가 양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같은 이게 양수 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무한대 되는데 음수 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겠죠. 그지? 맞나요? 또 마찬가지 양수 쪽에서 다가가도 있더라도 여기가 상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될 거고 음수 쪽에서 다가가고 있지만 마이너스 2라면 그지? 음수라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양수 쪽으로 커지는 거지. 그지? 양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계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무한대에 대해서도. 그죠? 요거 실제로 이거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잖아. x가 한없이 커지면은 얘 한없이 커지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뭐다? 그냥 대입해서 바로바로 지극히 상식적인 계산을 하시면 된다. 왜 대입하는 건지는 일단 그냥 하세요. 여기가 뭐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든 단원이에요. 왜냐면 안 배워.
교육과정에 그런 게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라. 라고 교육과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돼. 알았죠? 뒤에 이제 성질 같은 것도 증명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서 그냥 해요. 그 증명하려면은 대학교 가서 배워야 돼.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연습하는 단계니까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합시다. 자, 그럼 봐봐. 이런 거는 맞아. 이런 것도 원래는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이거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점근선 또또또또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 이렇게 가니까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겠죠. 그죠? 이게 y 점근선이잖아. 이게 y 점근선이 0이거든. y 점근선 찾을 수 있죠? 0이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은 저기 수학 하에서 그 유리함수 파트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y 점근선은 0이고 x 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죠. 그게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이해 안 되면 생각이 안 나면 요거 공부하러 가야 돼. 알았죠? 공부 앞에 거 안 돼 있으면은 안 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안 그리고 그냥 상태 계산 대입해서 해보자. 여기 대입해봐. 그럼 무한대에다가 3 더했어. 무한이 커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무한이 커지는 상태 분의 1이야. 그럼 뭐야? 얘는 0으로 한없이 다가. 분모가 계속 커져. 분자는 고정이야. 그럼 분모가 계속 커지면 그 분수 자체는 되게 작아질 거 아니야. 어디로? 0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수렴합니다. 됐나요? 요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요건 0으로 수렴. 그지? 세 번째. 이런 걸 다 해봅시다.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이걸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수학 하에서 어디로 가라고? 이번에는 무리함수 파트. 그죠? 여기 시작점, 보이죠? 시작점은 근호한이 0일 때, 기억나? 시작점 근호한이 0일 때, 2,0. 그리고 방향은 x계수의 부호, x의 부호, 루트의 부호,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도 한없이 작아지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생각해봐. 그냥 대입한다고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했어?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2 더하기 무한대야. 그러면 2를 더해봤자 이건 무한대고요. 루트를 씌워봤자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니까 무한대고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되나요? 내가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무한대 들어갔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그럼 플러스 무한대가 돼? 2를 더해봤자 무한대. 루트 씌워봤자 무한대. 루트 씌워봤자 한없이 커지는 거야. 내가 주머니에 10,000원씩 들어가는데 루트를 씌워봤자 어떻게 되는 거야? 100원씩 들어오는 거 아니야? 무한히 커지는 거 아니야? 그지? 100원씩 계속 들어오는 거야. 1초마다 100원씩 들어와. 그래도 무한히 커지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되죠? 자, 또 극한 조사를 또 할 건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절대값 같은 거 들어있는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절대값이 들어있어. 여기서 절대값. 그럼 봐봐. 이게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1을 딱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1을 딱 대입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 1을 향해 다가가는 건 두 가지라고 했잖아. 그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것과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얘는 달라지죠.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이거 자체는 음수야. 그지? 0이 되는 게 아니라고. 0이 아니야. 음수야. 그지? 음수야.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태니까 음수인 상태에서 0을 향해 다가간다고. 왜?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이 상황은 뭐야?
1보다 큰 거에서 1을 뺐으니까 얘는 양수인 상황에서 0을 향해 되는 거지. 다가가게 되는 거지. 양수인 상태에서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태. 그러면 달라지잖아. 지금 1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게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1의 왼쪽에서 좌극한을 생각을 해야 돼. 좌극한. 요거는 인수분해 합시다. 왜냐면 아까 그랬죠? 1 집어넣었을 때 분모 0 되면은 분명히 약분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쓸 거고, 요거는 생각해봐. 1보다 작은 걸 넣었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는 거죠. 그 음수면 절대값 없애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는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갈 때 x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1 넣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는 거죠. 그지?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그리고 우극한을 딱 보자. 우극한. 자, 우극한을 딱 봤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x의 x-1로 인수분해 될 거고, 자, 우극한은 x가 1보다 좀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럼 약분이 되니까, 자,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는 x분의 1, 즉 대입하면 1이 된다고. 1을 향해 다가간다고. 그지? 되나요? 그러면 얘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됐나요? 극한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발산한다. 아니면 극한값이 뭐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알겠죠? 극한을 조사하라고 하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아시겠죠? 대입을 할 때 생각해봐. 대입을 할 때 0으로 가는데 그냥 하면 되나가 아니야.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절대값은 분명히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절대값 기호 안이 그 안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분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분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즉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봐야 된다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 가우스 기호라고 해서 우리 이게 설명을 많이 했던 거죠. 문제 앞에서 많이 나왔던 요 기호는 가우스 기호에서 이거는 그 정수 부분 얘기하는 거지. 정수 부분. 그죠? x의 정수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정수 부분은 우리 생각해봐. 2로 향해 다가가는데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겠지. 이것도 경우를 나눠야 되겠지.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해야 돼. 왜?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얘는 분명히 1점 얼마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1점 얼마일 때의 정수 부분은 1이라고. 근데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갈 때는 2점 얼마니까 2점 얼마의 정수 부분은 2잖아. 그러니까 x가 2의 왼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갈 때, 즉 좌극한일 때는 이 가우스 x의 값이 이게 1점 얼마, 이 말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요게 1점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점 얼마의 정수 부분은 이게 1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야. 이걸 대입하면은 1이 되니까 2가 된다고. 그치? 1 더하기 1에서 2. 자,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 우극한을 생각하면 요것은 얼마 되는 거라고? 2점 얼마란 말이야. 그지?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우스 x 플러스 1은 요 값은 요게 2점 얼마의 정수 부분이 2니까 2 더하기 1을 해서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것도 발산한다 이거지. 이게 되나요? 그래서 자,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 나오면 이거 잘 나눠서 해야 돼. 좌극한 우극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좌극한 우극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그 성질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상태를 계산하는 거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